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AR을 할 때 학생들에게 지금 마이크 괜찮으실까요? 마이크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를 싫어하는 일인입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그 공명을 마이크는 방해를 해요. 초등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감한 공명이 있기 때문에 AR을 할 때 문제점이 학생들에게 물론 디지털 연구학교나 스마트 패드, 스마트 교육 연구학교 같은 경우는 패드가 다 있어서 학생들에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상황은 교사용 디바이스 한 개밖에 없죠. 그러면 교사 디바이스 한 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한 개를 재밌게 해보는 방법은 캐스트잇이라든지 동글이라든지 미러링을 이용해서 밀어버리면 돼요. 미안합니다. 구글에서 캐스트잇으로 검색하면 제 포스팅이 캐스트잇이 제 포스팅이 아마 아까 확인했을 두 번째로 나오는데요. 저는 구글 사랑하는 구글을 좋아합니다. 광고도 안 나오고. 여러분 그 캐스트잇으로 검색하면 아마 두 번째에서 제 포스팅이 나올 겁니다. 캐스트잇, 첫 번째는 캐스트잇 회사가 나오네요. 여기 홍보하는 것 같아. 일단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아이폰 계열하고 안드로이드 계열이 다 잘 붙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50개를 사서 선생님들 한 개씩 다 사용하시고 있고 교실에도 다 뿌렸어요. 재작년에 제가 샀을 때는 75,000원인데 지금 2만원 안짝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원래는 이건 에듀클라우드에 있는데 제 본질은 이제 소중일기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 이제 가보세요. 밖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생긴 장비입니다. 유비 정도 장비 뒤로 돌리면서 한 번씩 가보시고요. 지금 이 영상은 실험 영상이에요. 이 장비가 얼마나 멀리 파전하냐 보니까 옆에 반도 되고 아래 반까지 내려가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주위 환경 지금 제 스마트폰을 들고 캐스트잇에 촬영을 하고 아이들은 지금 교실의 아이들은 TV로 얘가 지금 써는 화면을 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제일 앞교실에 있는데 중간교실까지 얘가 지금 왔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캐스트잇 이 장비를 TV랑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 여기 스마트폰에 연결된 상태로 카메라 앱을 실행을 했어요. 카메라 아시죠? 카메라. 그러면 카메라에서 비추는 화면이 여기 애들이 보는 TV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미러링의 기본 개념인데요. 한 땀 한 땀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캐스트잇은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봉미러라는 말은 봉선초등학교 미러링 기계 3번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한 TV 화면입니다. 여기 지금 단자를 보면 HDMI 단자에다 꽂고 그러면 이거 외부 전원 인식이 돼요. TV로 외부 전원, 우리 비디오 옛날 하는 것처럼 외부 전원 눌러서 아마 외부 전원 1은 우리 실물 화상기로 되어 있죠. 2를 얘로 하고 그 다음에 아무 USB 예전 그 TV 같은 경우는 이런 USB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그 외장형 요거 꼽는 데에다 하든지 아니면 그 스마트폰 그 충전기 거기다 이거 연결을 하면 됩니다. 예, 전기를 끌어주는 역할만 합니다. 학교에 그러면 이거 한 개만 있으면 실물 화상기가 필요가 없어요. 요 코브라형 거치대 있죠. 예, 10,000원짜리 여기다 스마트폰 올리고 탁 하면 오히려 더 실물 화상기로 썼다가 얘들이 발표할 때 쭉 해서 멀리서 줌으로 쭉 하면 얘가 발표를 하는데 저기 뒤에 있는 애가 TV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TV만 봐도 되고.
그래서 외부 전원을 단자를 리모컨으로 맞춰서 이런 화면이 나오면 이제 와이파이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이제 와이파이 설정에서 이 미러링. 보통은 이제 아이폰 계열은 에어라고 에어캐스트로 검색을 하고요. 여기 삼성폰 같은 경우는 스마트 미러링 또는 스크린 미러링으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 요런 스크린 미러링이 톱니바퀴 누르면 요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검색을 하면 캐스트잇이라고 뜹니다. 요런 화면이 캐스트잇이라고 뜹니다. 이걸 눌러가지고 공유를 하면 됩니다. 이제 저는 카메라 앱을 설정을 했는데요. 이게 좀 그렇네요. 그러면 스마트폰의 화면이 TV에 나옵니다. 그러면 TV를 붙이면 TV 속에 스마트폰에 TV 속에 스마트폰 뚜루루루 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발표를 할 때 자기가 저는 이제 영어를 하니까 이걸 많이 활용해요. 그러면 아이에게 요거를 하면 자기가 발표를 할 때 TV에 나오니까 자기가 한 번 더 정신을 차리고 발표를 하는 VR 말하고 있는데 지금 영어 교육 이야기 발표를 하고 옆에는 걔가 잘하는지 TV로도 보고 리스닝이 됩니다. 그리고 반장은 리더십이 길러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을 녹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상황을 수행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녹화를 해놓고 나중에 얘가 이때 여 발음이 약간 이상했어. 그 다음에 학부모한테는 인증 자료를 줄 수. 이때 당신의 자녀가 이랬습니다. 뭐 인증 자료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할 때 멀리 있는 애는 이렇게 쭉 할 수가 있죠.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용 스마트폰입니다. 학교가 넉넉한 학교는 학교용 스마트폰을 사주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아니라 학생이 한 자료를 식물화상기가 동시에 보통은 일이 나오세요, 발표하세요, 잘했어요, 올리세요, 옆으로 하세요, 아예 안 보이잖아, 위로 올래를 그런 짓을 하는데 학생이 직접 식물화상기가 돼요. 자기 발표를 돌려가면서 누구 발표하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학생이 만든 얘는 닭다리가 먹고 싶었나 봅니다. Do you want some more? 라고 했을 때 뭐 먹을래? 더 먹을래? 라고 했을 때 Yes please 해서 닭다리가 먹고 싶다고 통닭을 그려 넣었습니다. 저는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서 수업을 했는데요. 이따가 잠깐 나오는데 그 화면에서도 마인크래프트를 학생들이 하는 화면을 미러링으로 해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로 영어 단어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영어 단어를 이렇게 적는 것보다 학생들이 마크로 찍으면 마크 귀신이 있어요. 영어는 포기하는 애예요. 근데 영어를 통으로 외워요.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하는 애보다 더 잘 찍어요. 이게 뭐야? 몰라요. 이게 사이언스인데 이거 SC도 모르는 애가 그냥 통으로 찍어서 마크를 토도독해서 끝났어요. 자유시간 주세요. 그래요. 이제 그렇게 지금 아이가 마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영상들이 있고요. 대박인 이유는 선생님이 최고의 컨텐츠.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활용도를 가지면 정말 대박이 될 것 같아요. 통일이 대박이 아니라 통일도 대박이죠. 이제 미러링을 이야기를 드렸고 다음으로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제 전공인 VR 활용 교육의 인사이트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만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정말 뭐라고 하죠? 열정이 나요. 전국에 어디서든지 당진이든 어디든 불러주면 다 찾아갔는데 광주에서 40분밖에 안 걸리는 이곳에 오니까 너무 떨리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 지역에 할 수가 있어서. 가상현실을 게임 산업에서 이야기할 때는 몰입도와 현장감을 이야기합니다. 영상으로 게임에서 봤을 때랑 자기가 움직여서 또 조작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환경에서 경험을 하는 게 더 몰입이 되고 현장감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이게 감정이입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와 평등을 주는 가상현실의 도구입니다.
타인의 경험을 내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아 체험을 기아에 하고 있는 그 장소를 내 방식으로, 예를 들어 난 여기를 보겠다라고 하면 여기를 볼 수 있고, 여기서 체험을 하겠다라고 하면 내 방식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케모인의 환경을 할 수 있고, 독수리가 되어서 독수리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림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시선의 민주화가 됩니다. 광주 전라도는 민주화의 도시죠. 기존의 영화들은, 기존의 뉴스들은 여기만 이렇게 지목해요. 여기 보시죠. 그럼 나머지는 뭘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360으로 우리가 찍어버리면 뭘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수, 불 끄는 훈련을 할 때 우리가 불 내가지고 꺼야 되잖아요. 하지만 불 낼 필요도 없어요. 가상현실에서 할 수도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니까 재미가 없죠. 네, 이제 영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고층 빌딩으로 올라간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보통은 TV 화면에 이런 식으로, 아니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몰입감은 있어요. 아이스크림 영상이라든지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이렇게 영상으로도 우리가 고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영상에서는 사람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입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 영상의 풀 영상은 여러분이 강의 안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제는 사람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유튜브는 돈이 돼서 계속 광고를 냅니다. 사람을 움직이니까 더 감정이입이 됩니다. 오! 탑 꼭대기에서 이러고 있어요. 어떤 안전장비도 없이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감정이입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 이 풀 영상도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시고 아마 보실 확률은 없겠지만 제가 기술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인사이트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컨텐츠시기 때문에 수업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최고의 컨텐츠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해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까 경험했던 360 영상으로 고층 빌딩을 체험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이때부터는 영상이 자기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이들 같은 경우는 여성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아래 보라는데 계속 이 사람 포스만 보고 있어요. 그래도 돼요. 자기 인생이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시야대로, 물론 감독이 이렇게 360 영상을 들고 있지만 자기의 시야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보기밖에 안 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큘러스라는 툴에서는 움직일 수 있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한 칸 앞으로 가면 세상이 한 칸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에 이런 VR 체험관이 있습니다. 이제 VR 체험관을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체험을 한 다음에 다음 체험관은 이런 체험이에요. 지상에서 이 정도밖에 안 띄어졌어요. 널판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형이 있습니다. 이 인형을 구출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가상에서 보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위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가 열립니다. 이제 자기가 기입든지 서든지 해서 아까 그 널판지에서 쭉 가가지고 요 고양이 인형을 가지고 돌아오는 고속 공포 체험입니다. 고속 이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영상은 아까 360도로 봤을 때는
보기만 했는데 자기가 움직이면 앞으로 갑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 일본은 이 패드를 이용하죠. 여러분은 지금 이런 패드 같은 거 없죠? 다른 사람이 쓴 거 또 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패드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옴니트랙이라면 이런 1억짜리 요 센서가 1초에 300번을 왔다 갔다 해줘요. 그 여기 센서랑. 그러면 움직여도 바로 움직이니까 멀미가 없습니다. 옴니트랙을 이용해서 세팅을 해서 드디어 체험을 합니다. 이 널판지 위에서 이제 갖고 오는 그런 체험을 이제 합니다. 다음은 아까 그 난민의 모습을 평온했던 그 시리아의 마을에 갑자기 포탄이 떨어지는 그것을 난민의 체험을 자기의 시야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자기의 시야대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학생들이 단지 이렇게만 경험한 게 아니라 독수리의 시선, 독수리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제 혹시 360 카메라 보셨습니까? 보셨죠? 이제 내일 그걸로 여러분만의 컨텐츠를 만들 건데요. 이 사람은 독수리 위에다 360 카메라를 얹었어요. 그래가지고 독수리야 날아라 했더니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가요. 그럼 우리는 지금 경험하는 건 이 독수리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독수리가 되어볼까요? 라고 해가지고 독수리의 이 영상을 독수리로 여러분 유튜브로 이 주소로 보면 아까 가상현실 이걸로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아이들에게 크롬에서 여러분 너 독수리 돼볼래?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독수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글 이 지도 데이터를 독수리가 되어서 온 지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브의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바이브가 돌아가려면 300만원짜리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바이브가 120만원짜리 사야 돼서 학교 현장에서 요거를 사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구글 데이드림에서 앞으로 싼 디바이스에서 이거를 지원되게 되면 좀 더 촉발되게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미리 이것을 알고 아이들에게 경험을 시키면 특별히 우리나라의 도쿄죠. 도쿄타워고 우리나라의 경험을 시키면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독수리 체험을 게임으로 만들기도 해요. 독수리가 되는 걸 컴퓨터로 해서 게임이 됩니다. 사물이 되고 독수리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고흐의 그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흐의 그림 질감을 텍스처 질감을 그대로 살려서 그림 안으로 들어가서 고흐의 그림을 읽는 감정을 자기만의 시야로 이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360 영상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돌리셔도 돼요. 그러면 고흐가 느꼈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이 되시면 기어 VR에서 고흐의 이 나이트 카페를 검색하시면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여기 기어 VR 내일 혹시 기어 VR로 이거 보시면 고흐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과 이거를 체험을 했는데요. 고흐가 있었던 이 밤의 카페를 구석구석 화장실이라든지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흐가 지금 담뱃대를 물고 있고 고흐의 유명했던 이 해바라기 이것을 고흐가 그렸던 것을 감정이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그 짙은 어둠과 그 좌절감들을 이 당시에 그 그림에서 감정이입돼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0 영상이 대단하고 기어 체험을 한 어떻게 하나요? 잘 가고 있어요? 방금 밤의 카페를 체험한 어린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뒤에 서 있죠. 왜냐면 제 디바이스 한 개밖에 없어서 준비하고 있고 지금 여 뒤에 여 애기는 30초를 세는 애기예요. TV 보면서 세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한 애기는 이제 어땠어?
이렇게 장난하는 애는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30초간 체험하니까 이렇게 대기쳐서 계속 하세요. 한국은 나라가 좁기 때문에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걸 학교 때부터 배워야 돼. 어떤 거 움직여야 돼요? 이제 먼 사람이 갔다 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르면 움직이고. 이렇게 한 개로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입을 이렇게 이따가 오후에 배울 코스페이시스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스타트업이 코스페이시스가 너무 강력해서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독일에 있는 개발자들이 너무 감사해서 제 생일 축하 메시지를 코스페이시스로 만들었어요. 우리 학교 컴퓨터실을 이렇게 구현을 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저입니다. 늦게 어렵겠지만 올해는 이렇게 10kg를 빼려고 합니다.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는 가상현실은 지속가능한 자유도 주지만 우리에게 평등함을 줍니다. 비싸서 아주 어려운 무거웠던 그런 비싼 것들을 우리가 저비용, 싸게 높은 효율로 안전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와이에 가서 돈 없어서 못했던 50만 원이 없어서 못했던 이 체험을 스카이다이빙 체험을 가상현실로 바로 유튜브를 깔고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360 카메라를 가지고 뛰어내립니다. 내일 이제 여러분들이 360 카메라를 만들 때 여기 천장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면 물론 작품은 만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다리는 보존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대로 무한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삼성 기업의 삼성 360 카메라로도 이런 고퀄리티가 나와서 만듭니다. 하늘 위에서 여러 영상들을 자기만의 시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미 기술은 이렇게 와 있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X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로켓을 한번 쏘아버리고 그 우주에 버려버리는 게 아까워서 다시 이건 지금 거꾸로 도는 영상이 아니라 로켓을 지금 거꾸로 소환시키는 영상이에요. 배 위에다 지금 그대로 오는 영상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 만약에 사람이 여기 상황에 있다면 그 사람은 여기 뜨거운 열로 이 영상 한 개만 남기고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360 영상을 놔뒀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의 영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 이 로켓은 터졌다라고 합니다. 폭파가 됐지만 우리에게 이런 인사이트를 줍니다. 지금 이렇게 다시 해서 다시 연료 채워서 다시 보내면 되겠죠. 이 안전한 이 배 위의 이 현장을 우리가 360도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수영 체험을 하는데요. 미리 수영을 싸게 학생들에게 수영을 하는 현장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리버리하지만 이미 경험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영을 할 때 여기 가봤어요, 가상현실로 가봤어요 하고 학생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미 여기 수영장에 들어가 봤고 뽀글뽀글 했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수영장에 가지 않아도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봤던 샤크 360은 AR 컴퓨팅을 입혀가지고 더 고급의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상어가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상은 지금 고퀄리티예요. 4K로 찍었습니다. 영상이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4K, 8K 그렇게 되는데요. 고급으로 찍어서 여기 데이터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상어에다 컴퓨팅을 입혀가지고 여기는 지금 상어의 그 평행을 단장하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상어의 내부의 모습이 AR과 VR이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애들하고 같이 상어 여기 심해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거 기한을 어떻게 올릴 때부터 복잡해보죠. 일단은 애들한테 그 사망 계약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부모 동의 감이 안 와요. 태평양으로 가야 되는 거 어떻게 하지만 크롬 설치해서 애들아 보자 그러면 끝이죠. 안전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고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멀미양은
바이브 컨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를 유튜브에서 자신의 감정이입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옆에 거대한 고래가 오고 있어서 우와.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고래가 이만하지만 실제 앞에서 봤을 때는 고래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이 아까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압도되는 존재감이 있습니다. 와, 진짜 크네요. 저도 이걸 보고 그냥 이 바이브를 가지고 압도되는 존재감에 가만히 있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컴퓨터로 만든 영상이고 컴퓨터 눈깔이에요. 근데 이 눈깔을 보고 컴퓨터를 만드는데 3분 3초 동안 계속 가만히 있어요. 뭔가 공명이 돼요. 고래랑 이게 고래인가 아닌가 공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으로 활용이 됐고, 제가 이 고래를 보기 위해서 심해까지 들어가려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또 방학에 고래 하나만 보고 왔고 오면은 이제 그 빚을 다 갚아야 되는, 하지만 안전하고 저비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르노빌 사건이 있었죠. 체르노빌 사건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여기 픽업된 이 공간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 데리고 갈 수도 없고, 하지만 이 원자탄의 그 슬픈 기억을 학생들과 함께 안전한 싸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후쿠오카 사건이 있었죠. 최근 좀 더 많이 있는데, 참치를 좋아하는데 참치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 후쿠오카의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다 떠나버렸어요. 쓰레기도 놔두고. 그 상황 사건을 일반인들은 여기 못 들어가는데 방사능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360 영상으로 VR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놓고 떠나버렸어요 라고 해서 360 영상에서 일본에 있는 지금 사고 전에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VR 활용 교육 인사이트 영상을 저는 120개 정도를 여기 주소에다 올려놨어요.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VR 컨텐츠를 만드시는 기업인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VR 교육자 모임 2,000명 정도 계시는 그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VR 활용 교육자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VR로 뭐 만들어줘요? 근데 선생님 각자가 컨텐츠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딱 만들어 오면은 우리가 그걸 활용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컨텐츠에 묶여버리니까. 우리 묶일 수가 없잖아요.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투여하고 싶은 적재적소의 컨텐츠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인사이트를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VR 활용 교육은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감정에 이입도 되고 안전하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VR 활용 교육을 무엇인가, 그 다음에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 그거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R, 가상현실, AR은 현실이 보이는 증강현실이라고 했죠. MR, 믹스드, VR하고 AR이 동시에 보이고 현실도 같이 다 보이는 그런 현상이고, TR, 트랜스, 가상현실로 자기가 갔다가 왔다가 하는 현실입니다. 그럼 뭘 활용할 것입니까요? 모든 것을 저는 활용합니다. 교육의 삶에서 학생들이 우리 삶 전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VR을 이용하면 저변 보유를 안전을 주고 상상력이 증폭이 되고 갈 때까지 가볼 수가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림으로 100개 하는 것보다 한 번 VR 체험해버리면 감정이 확 옵니다. 그래서 21세기 스킬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VR 활용 교육을 알려주고 있고, 교육 철학을 전공해서 교육은 교사 학생 내용이 각각의 결이 공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개인의 몰입 경험을 줍니다. 어떤 애는 아주 정신 사는 애가 있어요. 공명이 이래요. 그 다음에 집중도도 아주 없어요. 하지만 걔가 개인화된 된 컨텐츠를 가지고 자기만의 교육의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수준차가 이루어지겠죠. 같은 컨텐츠지만 다른 경험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동일한 컨텐츠를 오늘 본 거, 내일 본 거, 모레 본 거가 그때그때마다 제 교육적인 느낌들이 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슈퍼파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30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아이 컨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해안들을 줍니다. 다른 나라 선생님들은 이런 교육적인 느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좀 없는 게 사실이라서 일단은 다른 나라의 상황들을 제가 번역을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다른 나라 선생님들도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 수업할 때 교실에 공하고 개를 놓기는 힘들겠네요. 공하고 개를 놓으면 공개 수업이 돼. 공감 수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공하고 감을 놓으면 공감 수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실을 떠나지 않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탐험할 수 있고 직업을 체험할 수 있고 바다나 우주로 갈 수 있고 과거의 어떤 현장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 몸속을 탐험할 수 있고 가상현실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도 볼 수도 있고 호기심과 경외심을 키울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재밌어해요. 전혀 다른 존재가 돼요. 눈깔이 바꿔져요. 이 흐려진 눈깔에서 얘들아 가상현실 VR 할까? 라고 하면 다른 존재의 사람이 눈이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다른 눈이 나와요.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그 상상이 있다라고 해요.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뮤직비디오를 함께 보겠습니다. 만화 속에 있는 캐릭터와 사랑에 빠지는 아주 오래된 그 아하의 그 비디오입니다. 아방과 아하 맞죠? 네. 이제 현실에서 만화에서 이리와 나랑 놀자 가상이죠. 이분하고 사랑에 빠져서 만화로 들어갑니다. 근데 만화적 상상에서는 항상 등장하는 거가 있죠. 악당. 만화가 현실이 되고 현실이 만화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잡으러 올 때 만화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뭔 일이야? 만화에서 탈출을 한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을 들고 자기 숙소로 갑니다. 그 다음에 살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억을 한 다음에 나와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상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이제 상상. 얘들은 이런 상상들을 하고 있어요. 얘들의 눈에는 이게 보여요. 독수리가 바닷속을 다니고 숲 위에 유조선이 있고 들판 위에 사람이 있고 고래가 날고 이런 어린이들의 상상을 가상현실에서 채워줄 수 있어요. 더 보고 싶지만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요거 하나 더 이거 재밌는 거네요. 이거 지금 그 상상에 대한 영상인데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늘 발견해서 좋았습니다. 뭐죠? 어제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던 건데 다시 이제 그렇다면 당신은 뭐 했어? 그걸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VR을 어떻게 활용해서 교육을 했는지 올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제가 이걸 네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나요? 인사이트 네 점심 먹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맛만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왔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교육 사례를 60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례에 걸리지 않도록 60가지. 한 땀 한 땀을 다 블로그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뒤에서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보고 저보다 더 좋은 사례를 해서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 소프트웨어 교육이 유행이죠. 2015년도 소프트웨어 교육 발전 공로상을 탔는데 그때 제가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수업을 하면서 제 모든 그 영상을 찍었어요. 초상권을 버리고. 왜냐하면 알려야 된다. 우리나라가 식민지 사회가 되기 전에 미리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알려야 된다라고 이제 찍는데 이 영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교구인 이 비봇을 이용해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이 비봇이 뽀뽀를 하는 장면에서 다 이래요. 까르르 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라고 저의 고민은 시작이 되었어요.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게 뽀뽀를 하려고 하고 수업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 뒤에 여기 가만히는 쌀가만히 뒤에 여기 그 카메라가 있죠. 이 카메라 장치가 저를 보면서 찍게 하는 그 장치인데요. 이 장치가 저를 찍어서 저는 유튜브에다 1400개 정도 수업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데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면 얘들이 하는 이 장면을 찍고 싶은 거예요. 이 장면은 뽀뽀할 때 이 장면을 찍고 싶은 거예요. 근데 뒤에 카메라나 이 장면을 못 찍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앞에다도 카메라를 넣고 뒤에다도 카메라를 놨어요. 그런데 찍으려고 보니까 얘가 이제 고급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두 개의 카메라를 시작을 동시에 시키고 소리도 맞추고 저는 이제 편집을 못해서 머리가 아픈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방법이 있어요. 170만 원짜리 뭘 사는 거. 그래가지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라고 했는데 재작년 겨울 2015년 겨울에 요런 걸 발견했어요. 360도 카메라. 그래서 360도 이제 눈깔들이 다르죠. 이건 작고 점점 커지고 얘는 더 크고 이 고급인들은 이런 고프로 카메라 2대, 6대를 이용해서 이제 고급 사람들이 이걸 쓰고 저는 요거를 씁니다. 리코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코인가? 아하, 노방심했어. 네, 그 뒤에도 쭉 보시면 되시고 지금 요거가 이렇게 생겼어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렌즈가 두 개 앞뒤로가 있어요. 렌즈가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의 11월 30일, 작년 11월 30일 날 여기 스마트폰에 앞뒤로 똑같은 대리운전이 아니라 앞뒤로 이런 렌즈를 박힌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는데 완판이 됐어요. 이미 중국은 빠르게 지금 감이 온 거죠. 한국도 이제 언젠가는 할 텐데 지금 현실에서는 이런 카메라를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수업 영상이라든지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테스팅을 한 다음에 드디어 아이들에게 그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찍고 올려요? 여러분은 아마 삼성 360을 배울 겁니다. 삼성 360의 전 돌직구라. 삼성 360의 문제점은 디바이스를 많이 가려요. 삼성 7, 6 이상이어야 돼요. LG라든지 아이폰은 안 돼요. 하지만 리코 같은 경우는 아이폰도 되고 폰에 상관이 없어요. 요 갤럭시 5 요것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동그랗게 말아줘요. 여러분이 이제 말한다는 개념, 내일 스티칭을 할 때 두 개의 영상을 이렇게 360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때 그 중간에 사람이 있으면 약간 좀 흐려 보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리코가 없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유튜브 송출한 것까지 하고 이제 후기를 막 올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뒤에 선생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따라오는 선생님.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난 다리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VR하는 교육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가만히 이렇게 올려드리는 다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라고 해서 다시 이제 기본부터 다시 돌아온 상황인데요. 이제 이렇게 활용을 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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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재작년 이제 작년 초에 1월 1일 날 이 카메라를 들고 무등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이제 유튜브 작업하느라고 못 올라갔는데요. 흥미로운 건 저쪽 산 등성이 아마 무등산에 다 들어가 올라가 보셨습니까? 저쪽 산 등성이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어요. 이미 떠올려서 밝아진 곳에서는 점점 이거 밝아져서 재미 본 사람들은 지금 다 없죠. 이쪽에서 지금 재미 보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고 태양은 지금 이쪽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제 경험, 제 감정을 제가 찍은 360 카메라로 지금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새벽에 씻지도 않고 옷 2개 입고 올라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금 좋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찍고 있고 제가 느꼈던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태양이 점점 오고 있는 게 보여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가 오고 있는 게 보여요.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왓슨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다른 나라에서는 VR을 활용해서 강의에서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태양이 쪄서 내 앞에 이렇게 왔을 때 내 앞에 태양이 탁 왔을 때 저는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오늘 했는데 오고 나니까 주위가 확 환해진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더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해외 그 가상현실 관련된 정보라든지 그걸 더 알고 왜냐면 어떤 사명 올해는 또 이제 그 정유년이라 임난에서 그 명랑대첩에서 승리한 그 날이라 이제 그 사명에 더 빠져가지고 이런 영상들을 이제 알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점심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의 리드라는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그 영상, 그 수업을 했습니다. 그 비봇에 대한 영상을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은 3학년이에요. 아까 5학년, 4학년 애들은 이제 5학년 돼버렸고, 얘네들은 비봇 수업을 했으니까 또 못하고, 비봇을 준비해가지고, 여기 지금 360 카메라,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걸 여기다 놓고,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은, 애들 얼굴이 흐리게 보이죠. 저는 이게 좋아요. 1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그 초상권 동의서를 얻죠. 근데 흐리게 보이기 때문에 초상권 동의서를 얻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수업의 본질만 할 수가 있어요. 그 리코에서도 4K가 나온다고 해요. 고급이 나온다고 해요. 고급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저는 안 살 겁니다. 왜냐면 애들 얼굴 나오면 나중에 지워주세요 하면 복잡해 버려서 그래서 이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뽀뽀를 하고 뽀뽀를 할 때 아이의 상황을 동시에 찍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이제 뽀뽀를 하려고 하죠. 근데 저는 속으로 와 이제 아이들의 상황과 동시에 찍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뽀뽀를 하고 동시에 하고 하는 걸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분석해서 동시에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보면은 25분간 통째로 수업을 25분간 통째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리코 새 기능은 5분간 찍히고 30만원 정도 좀 싸게 버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수업으로 할 때는 25분간 찍히는 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가르치면서 정치사를 가르칠 때 이 영상을 이용했습니다. 가운데에다 360 카메라를 넣고 포스트잇을 손 위에다 올리세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수행평가로 제대로 하는 애들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초창기라서 애들이 말을 잘 듣고 요 카메라가 지금 자기를 찍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장난치더라고요. 독도에서 가상현실이 수업에 활용될 수 있겠다는 것을 처음 체험하고 이 사건 2년 동안 말이 없었던 학생이 말이 터지는 이 사건에서 수업에서 이제 활용해야 되겠다. 뭐라고? 그 인사이트가 제대로 왔습니다. 네.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그 미러링 장비를 이용해서 설명한 겁니다. 요건 지금 폭풍망형인데요. 이런 그 카드보드를 이용하면 저 같은 지성인들은 요걸 한번 이용해버리면 여기가 기름종이가 돼가지고
뭐죠? 빛나요. 그럼 애들이 안 써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형태 저는 2만 원 정도면 사는데 더 싼 거는 이제 버네틱에서 나온 5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형태가 교육용으로는 적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 예전 스마트폰, 저 찍고 있는 예전 스마트폰에다 아까 그 미러링 장비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얘는 얘 보고 아이들은 TV로 얘가 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얘는 안 해봤는데요. 점심 빨리 먹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그러면 어쩔까요? 여기까지만 듣고 예 그러면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얘가 지금 뭐예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얘의 인터뷰를 다른 애들은 다 인터뷰를 하니까 얘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봐볼래요. 계속 보고 있고 얘는 딱 30초만 봐요. 왜냐면 계속 보면은 그 수업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때의 수업은 4학년 4단원 지구와 달이 둥글다 둥근 것만 보면 돼요. 태양 볼 때마다 무서웠어? 근데 그래서 겹쳤어. 그냥 여기 TV 그냥 여기 책에 있는 그림으로 볼 때랑 이걸로 볼 때랑 느낌이 어때? 엄청 달라요. 저는 얘의 모습이 지금 엄청 달라서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 자세히 그림은 똑같잖아. 아, 근데요, 뭔가 실감나고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랄까, 여러 가지. 실감 여기가 지금 실감 센터인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이 터져가지고 그쪽